안녕하세요. 국어의 의도 킹 세종입니다. 이맘때면 많은 분들이 수능에 출제될 EBS 작품을 예측하시지만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능에 출제되지 않으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요? 이제 수능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출제될 작품을 예상하여 공부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출제될 작품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풀이 방법을 예측한다면 어떨까요? 풀이 방법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떤 작품이 출제되더라도 맞힐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오늘은 제가 올해 수능 수필 제시문의 풀이 방법을 예측해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올해 평가원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수필 보기 문항을 푸는 방법이 완전히 똑같았거든요. 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기출은 당해 6월, 9월 모의 평가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매년 수능은 당해 6, 9월과 가장 유사했어요. 올해 평가원 수필의 핵심은 비교였는데 심지어 이건 2024학년도 수능 수필 유한준의 이즘을 논함에서도 그랬습니다. 글쓴이의 입장과 다른 이들의 입장을 비교해서 이해해야 했거든요.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다면 오늘 배운 풀이 방법, 수능 7대에 연계되었다는 사실을 체감하실 겁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한 문제 더 맞히세요. 국어의 의도 채널에 올해 수능 예측에 관한 다른 영상도 있으니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다른 영상도 꼭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수업을 시작합니다. 지난 수업을 간단히 복습해봅시다. 수능 국어에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만드는 방식에는 모순과 무관이 있는데 모순은 제시문의 내용과 모순되는 경우, 무관은 제시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7번, 8번 강의 영상에서 각각 독서, 문학 파트의 모순 예제를 보았었죠. 7번 강의 영상은 상위권이신 분께, 8번 강의 영상은 중하위권이신 분께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모순을 다룰 것인데 조금 특별한 경우입니다. 두 대상을 비교하는 제시문에서 모순을 출제한 경우이지요. 최근 평가원 수필에서는 비교를 활용하여 모순 선지를 출제하는 경향이 있으며 2025학년도 6월 26번, 9월 27번 모두 똑같은 원리로 출제되었습니다. 수능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는 나온다는 쪽에 걸겠습니다.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예제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2025학년도 6월 26번 문항입니다. 우리는 5번 선지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나 애 큰일을 하면서 부지런하기를 촉구하는 데에서 게으른 농부에 대한 권면이 나타나는군. 여러분, 제가 지난 강의 영상에서 수능 문학은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했죠? 전후 맥락을 정말 부지런히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험지에 불이 날 만큼으로요. 5번 선지에서 판단 근거는 좋습니다. 큰일을 하면서 부지런하다는 표현을 제시문에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해당 부분의 전후 맥락을 중심으로 5번 선지에 남은 내용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추가 근거를 찾으면 됩니다. 한번 따라가 봅시다. 큰일을 하면서 부지런하다는 표현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이로움이 작은 일도 오히려 부지런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큰일을 하면서 부지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방금 읽은 문장에서 큰일과 비교되는 대상이 있지 않나요? 이로움이 작은 일입니다. 자, 상위권 학생은 여기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합니다. 아까 읽은 5번 선지는 이로움이 큰 일과 작은 일을 바꿔친 것이 아닐까? 제가 수능 문학에서는 전후 맥락을 열심히 봐야 한다고 했죠. 바로 위에 문장을 읽어봅시다. 동사를 지어 입과 배를 채우는 것은 그 이로움이 적으나 학문을 하여 명성을 취하는 것은 그 이로움이 크다. 여러분, 비교가 보이시나요? 동사는 이로움이 작은 것이고 학문은 이로움이 큰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처음으로 읽었던 문장에서 큰일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죠? 학문을 가리키는 겁니다. 5번 선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이제 5번 선지가 어째서 어색한지 느껴지시나요? 큰일은 학문입니다. 동사는 작은 일이죠. 큰일을 하면서 부지런하기를 촉구하는 것은 동사 이야기가 아니라 학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번 선지 뒷부분은 모순입니다. 이처럼 비교를 활용한 모순 선지는 참고짓이 명확하게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 영상에서 출제자의 역할은 참고짓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었죠. 최근 평가원에서 비교를 통해 모순을 출제하는 이유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5번 선지처럼 참고짓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전후 맥락을 읽고 비교 대상만 바르게 찾아도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이처럼 2025학년도 6월 26번 문항은 두 문장 사이의 맥락을 보면 풀렸는데요. 2025학년도 9월에서는 살짝 진화했습니다. 문단 내의 맥락을 읽어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를 이해한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예제는 2025학년도 9월 27번 문항입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3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선지를 읽어보죠. 풀과 나무가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있는 것은 조물주가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고받도록 해준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수능 문학은 어떻게 푼다고요? 시험지에 불이 나도록 전후 맥락을 보라고 했죠. 3번 선지에서는 기본적인 판단 근거를 3가지 줬습니다. 인용 표지, 그러니까 따옴표를 보면 알 수 있죠? 풀과 나무, 몸을 보존하는 계책, 그리고 조물주가 근거입니다. 세 표현이 들어가 있는 문단으로 가봅시다. 자, 아까 말씀드린 세 표현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이 나무는 정말 특이하군. 대체로 풀과 나무가 살아가려면 제각기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있기 마련일세.
여러분, 혹시 방금 읽은 문장에서 비교를 찾으셨을까요? 5초를 드릴 테니 비교되는 두 항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드립니다. 5초 지나갑니다. 이 나무와 풀과 나무가 비교된다는 것 찾으셨나요? 어째서 이 나무가 풀과 나무와 비교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나무는 특이하다고 했습니다. 특이하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풀과 나무는 대체로 제각기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있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일반적으로 풀과 나무는 그렇다는 것이지요. 즉, 우리가 방금 읽은 두 문장은 특이한 이 나무와 일반적인 풀과 나무를 비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제자가 특이하다라는 표현과 대체로 하기 마련이다라는 표현으로 이 나무 그리고 풀과 나무를 비교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이상함을 느끼셨을까요? 3번 선지를 다시 읽어드릴게요. 풀과 나무가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있는 것은 조물주가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고받도록 해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제시문에서 몸을 보존하는 계책 앞을 보시겠어요? 제각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3번 선지에서 몸을 보존하는 계책은 원래 제각기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라는 것이지요. 수능 국어를 잘 푸는 학생이라면 여기에서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출제자가 제각기를 빼놓고 인용하여 학생들을 속여 먹으려고 한 것은 아닌가? 제각기는 따로따로라는 뜻입니다. 즉, 제각기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란 3번 선지에서 말한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고받도록 해준 경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충분히 의심해볼 만하지만 아직 확신하기는 이릅니다. 어째서일까요? 제각기가 어쩌면 다른 생명체와 이익을 주고받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3번 선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의심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시문을 계속 읽을 때 제각기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정말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고받도록 해준 경우인지 확인하며 읽을 필요가 있겠네요. 계속 읽어봅시다. 풀명단 앞에 귤이나 유자, 사과나 석류 같은 나무들은 열매가 커도 가지가 그 무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네. 여러분, 전후 맥락을 파악해보기로 했으니 한번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그 무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설명은 둘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특이한 것인가요? 일반적인 것인가요? 일반적인 것입니다. 어째서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서 특이하다고 했던 이 나무가 아니니까요. 거기에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무들입니다. 앞문장과 연결해서 이해해보면 나무들이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는 제각기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3번 선지에서 말한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고받도록 해준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기로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문장을 다시 봅시다. 열매가 커도 가지가 그 무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고받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잘 감당한다는 것이지요. 이 시점에서 3번 선지가 적절하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이니 계속 읽어봅시다. 하지만 질경이나 냉이, 강아지풀 같은 풀들은 살아가려면 땅바닥에 붙어 있어야 하네. 그래야 말발굽이 짓밟거나 수레가 밟고 지나가도 더 손상을 입지 않지? 아까는 나무들이었는데 이번에는 풀들입니다. 특이한 이 나무에 들어가나요? 일반적인 풀과 나무에 들어가나요? 당연히 풀과 나무에 들어갑니다. 풀들은 이 나무가 아니니까요. 글쓴이는 대체로 풀과 나무가 제각기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나무들과 풀들의 순서로 설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바에 따르면 풀들은 살아가려면 땅바닥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고받도록 한 경우인가요? 땅바닥에 붙어 있다? 여기에서 땅바닥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생명체가 아니니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고받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나무들처럼 풀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고받는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풀과 나무라면 앞에서 말한 이 나무는 왜 특이할까요? 제시문을 계속 읽어봅시다. 지금 저 늙은 나무는 줄기의 길이가 몸통보다 갑절로 뻗어 사방에 들이어도 잘라낼 줄 모르네. 만약 받쳐주는 기둥이 없다면 부러지고야 말걸세.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저 늙은 나무가 다시 말해 이 나무가 풀과 나무와 어떤 차이를 갖는지 이해하셨을까요? 풀과 나무는 제각기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늙은 나무는 기둥이 없으면 부러지고야 말 거라네요. 제각기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있다는 것일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 그리고 풀과 나무의 차이는 제각기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풀과 나무는 있는 쪽이고 이 나무는 없는 쪽이죠. 계속 읽어봅시다. 조물주가 이 나무에게는 사람의 손을 빌려 온전하도록 한 것인가? 이 나무는 제각기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빌려야만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방금 읽은 대목이 3번 선지에 연결되는 것이 보이실까요?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고받도록 해준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특이한 이 나무였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풀과 나무는요? 아니죠. 이 친구들은 제각기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나무들처럼 가지가 열매 무게를 감당할 수 있든 아니면 풀들처럼 땅바닥에 붙어 있든 제각기 그러니까 혼자 알아서 살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그럴 수가 없어서 사람의 손이 필요했다는 것이 우리가 읽은 문단의 요지였습니다. 자, 3번 선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출제자가 3번 선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눈에 보이실까요?
풀과 나무가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있다는 것은 제각기 그러니까 혼자 알아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반면 조물주가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고받도록 해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제각기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없는 이 나무였습니다. 풀과 나무가 아니었죠. 이 나무 그리고 풀과 나무가 제시문에서 서로 비교되는 두 대상이었기 때문에 3번 선지의 참거짓이 명확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답은 3번입니다. 비교를 활용하여 모순 선지를 출제한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 올해 6월도 9월도 수필의 핵심은 비교였고 비교를 통해 모순을 형성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풀이 방식은 똑같습니다. 인용된 표현을 근거로 따라가서 전후 맥락을 읽어보세요. 비교가 있을 겁니다. 올해 수능 수필에 비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저라면 나오는 쪽에 걸겠습니다. 만일 올해 수능 수필에 실제로 비교가 출제된다면 수능이 끝나고 많은 분들께 국어의 의도 채널을 추천해주세요. 한 분당 최소 3병씩 데려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을 끝으로 모순 예제 풀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업로드될 다음 영상에서는 무관 예제를 보겠습니다. 특히 무관 선지가 수험생의 편견을 이용하여 출제한다는 사실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8번, 9번 그리고 곧 업로드될 10번 강의 영상을 모두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수능 점수가 달라질 것입니다. 수능까지 남은 며칠 만에 국어 실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고 싶으시다면 국어의 의도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킹 세종이었습니다. 강령하세요.